안녕하세요. 두각에서 중등고 통합과학 담당하고 있는 김지훈 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학기 마치느라고 우리 아이들도 참 힘들었는데요. 학부모님들께서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험 끝나고 나면 내가 뭘 틀렸고 왜 틀렸는지 알아야지 다음번 시험 때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동영상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이 파일이 PDF로 같은 폴더 안에 있거든요. 뽑아서 보셔도 괜찮고요. 그냥 보셔도 될 수 있도록 좀 큰 글씨로 준비를 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이번 시험 범위였고요. 시험 범위에서 어려운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요. 시험에서 나온 이번에 어렵게 출제된 부분은 이 부분에서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이걸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물리부터 볼까요? 객관식 1번부터 8번까지 문제였고요. 단어는 중력을 받는 물체의 운동과 운동과 충돌 두 단원이 시험 범위였습니다. 선배들 같은 경우에 이 중력을 받는 물체의 운동, 이게 역학이거든요. 이 단원이 주로 어렵게 출제됐으나 이번에는 운동과 충돌 부분이 이게 운동량, 충격량인데요. 좀 더 어렵게 가장 어려운 문제가 여기서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학원에서는 관련도 고2, 고3 수능 모의기출 문제들과 고3 EBS 등 특강에서 통합과학에서 출제 가능한 문제들을 모아서 학원에서 이렇게 숙제를 내줬고 수업 때도 좀 풀어줬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험 범위가 너무 넓었던 데다가 그냥 넓은 게 아니고 너무 넓었거든요. 교과서 페이지 수로 하면 한 60%가 이번 기말고사였고요. 그리고 난이도가 있는 단원이 거의 기말에 몰렸기 때문에 한 70%였다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그래 너무 넓었기 때문에 그리고 1중간에 배웠어야 할 난이도 높은 단원들이 모두 1기말 범위에 포함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풀어야 될 문제가 너무 많았습니다. 학원에서는 그 많은 기출문제들 중에서 추리고 추려서 복습 문제 숙제를 구성했는데요. 그래도 숙제 양에 따른 양이 좀 매우 많았고요. 이번 시험의 물리는 학원에서 내준 숙제를 충실히 잘 하고 오답 체크까지 꼼꼼히 잘 해준 그런 경우에 맞출 수 있는 좀 매우 난이도가 있는 그런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화학은요. 객관식 9번부터 16번까지 문제였고요. 지각과 생명체 구성물질과 규칙성 그리고 물질의 전기적 성질이 시험 범위였습니다. 원래 물리하고 생명과학, 지구과학 단원이거든요. 이게요. 근데 화학 선생님께서 이번에 수업을 하셨고요. 그리 어렵지 않은 단원이라서 보통은 함정 문항을 출제하셔서 난이도 조절을 하시는데 이번 시험에는 이 단원들에서 함정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번 시험은 화학은 기본과 중요 개념의 암기만 잘할 수 있으면 풀 수 있도록 평범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생명과학 보겠습니다. 생명과학은 객관식 17번부터 23번까지 문제였고요. 효소와 물질 대사 그리고 유전 정보의 흐름이 시험 범위였습니다. 효소의 활용에 대한 지엽적 암기 문제와 DNA, RNA의 염기에 대한 IQ 테스트 유형의 문제가 좀 나왔는데요. 그 세 문제가 좀 어렵게 나왔습니다. 앞선 문항 분석 내용을 보시면 효소의 활용은 잘 암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염기에 대한 IQ 테스트 유형의 문제는 복습 문제 숙제를 통해서 여러 차례 반복해서 연습한 문제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왜 이 문제를 틀리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앞서 물리단원 분석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시험 범위가 너무 넓었던 데가 중간에 배웠던 그런 난이도 높은 단원들까지 원래 그때 배웠어야 되는데 1기말에 모두 포함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암기해야 될 양과 풀어야 될 양 문제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험 기간 내내 성실하게 꾸준히 공부해 준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숙제도 잘 해오고 오답 체크도 성실하게 잘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아마 생명과학의 문제들에서도 좀 감점을 받기 그런 쉬운 조금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지구과학 보겠습니다. 24번부터 33번까지 문제였고요. 지구 시스템의 구성과 상호작용 그리고 직권의 변화, 판구조론이 시험 범위였습니다. 이 중에서 중등고는 거의 항상 이 판구조론이 매우 어렵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번 시험에서는 판구조론에서 아주 기본적인 문제만 나왔더라고요. 이 단어는 암기해야 할 내용이 워낙 많고 한 가지 원리만으로 매우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만들 수 있어서 매우 다양한 여러 유형의 문제를 풀어봐야지만 어려운 문제 맞출 수 있는데요. 이번 시험에서는 어려운 고3 문제들은 거의 출제가 안 되고 좀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려운 개념과 반복적인 연습이 필요한 문제들을 오랜 기간 복습 문제를 통해서 준비해 왔고 직보 때 준비 주의하라고 짚어준 내용들에서 여러 문제가 출제가 되어서 잘 봤다는 학생들도 있는데요. 물리와 생명과학에 대한 연습이 충분치 않았다면 좋은 점수를 받기 쉽지 않은 매우 난이도가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학교 선생님께서 등급컵을 알려주셨는데요. 1기말만 본다면 등급 1컷이 10%고요. 94.03점, 2컷이 87.9점, 3컷이 77.4점, 4컷이 62.3점이라고 합니다. 분석 자료를 보면 누구나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중등고 시험에서 100점 받는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번에 제가 듣기로는 아마 100점이 4명이 나왔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국악학원에서 2명이 100점 받았다고 연락이 왔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힘든 일이거든요. 중등고에서 워낙 다양하고 어려운 문제와 함정 문항을 만들어서 출제하시기 때문에 학원에서도 그에 맞춰서 좀 넓게 가르치게 되고 다양한 문제들과 더불어 중요한 문제들은
반복해서 복습 문제 숙제로 나가기 때문에 숙제 양이 좀 이번엔 좀 많이 많았습니다. 1회차 수업 후부터 직보 때까지 빠짐없이 매주 숙제를 해오고 수업을 잘 들은 경우에 100점에 가까운 점수가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과학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서 선생님이 제시해 준 그런 방향 그대로 따라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항상 고민이지만 2학기엔 좀 더 효율적으로 시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더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평소 복습 문제로 충분한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직보 수업에서 아무리 잘 짚어주더라도 그 내용을 흡수하고 기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 및 암기하고 있을 때 함정이나 응용되는 부분을 짚어주면 즉시 암기가 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직보에서 언급된 내용이라고 해도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숙제고요. 이번 시험에서 원하는 성적을 얻지 못한 학생 경우에는 2학기 시험에서 숙제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시험이 끝나면 시험을 잘 본 학생보다 좋은 점수를 얻지 못한 학생들에게 더 마음이 쓰이고 부족하게 해준 부분은 없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100점 받은 학생이 2명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나머지는 100점을 못 받은 거거든요. 신경이 많이 그 학생들한테 더 쓰이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2학기에는 보다 많은 학생들이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첫 학기를 보내느라고 우리 아이들도 너무 고생 많았지만 학부모님들께서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뒤에는요, 뒤에 제가 방학특강 안내를 좀 드릴 거거든요. 그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학기 통합과학 시험을 통해서 느끼셨겠지만 중동군 내신 문제도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미리 선행을 해준 학생들에게 많이 유리합니다. 특히 물리나 화학에 대한 선행을 많이 해준 경우 내신 기간 동안 물리나 화학에 대한 부담이 적어지게 되어서 상대적으로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선행을 많이 해준 학생들은 학원에서 내준 숙제를 빨리 풀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게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중등부에서는 내신에서도 원하는 수준이 매우 높기 때문에 난이도 있는 문제들과 매우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을 풀어봐야 하며 따라서 학원에서 내주는 숙제가 어렵고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행을 많이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좀 빨리 풀 수 있기 때문에 숙제를 잘할 가능성이 높죠. 선행을 많이 하는 학생들이 선행을 미리 해놓은 학생들이 유리한 게요. 그걸 알아서라기보다 뭐 그것도 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숙제를 빨리 할 수 있어서 전 그게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방학 동안 다른 과목 공부로도 많은 바쁜 것은 알고 있지만 방학 동안 통합과학의 어려운 단원의 공부를 미리 해두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수능에서 볼 과목이니까 1학년 때 얼마나 잘 다져놨는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방학 특강은 제가 준비한 건요. 기본 개념부터 실전에 사용되는 문제풀이 방법까지 모두 가르치고 2학기 실전에 사용될 것까지 다 가르칠 겁니다. 그리고 풀어준 후에 숙제로까지 나갈 겁니다. 그래서 타이트하고 좀 어려운 수업이 될 거고요. 전체 내용을 한번 배워보자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수강 신청을 하게 되면 아마 1회차 수업하고 그만둘 겁니다.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을 거니까요. 굳은 마음으로 와야 되고요. 근데 굳은 결심으로 만약에 수업과 숙제를 따라와 준다면 2학기 내신에 아주 큰 도움 될 수 있는 대치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까지 가르치는 어려운 것까지 쉬운 것도 다 할 겁니다. 근데 어려운 문제 방학 특강 때 그런 것까지 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매주 복습 문제 통해서 반복 어려운 문제까지 저희가 풀 계획이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문자에 첨부된 방학 특강 수업 계획서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요문항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1번 물리 문제였고요. 배점은 3.0점이었지만 오답률이 높았던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관성에 대한 현상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얼핏 보면 쉬운 문제처럼 보이지만 니은에 아주 속기 쉬운 함정이 있었습니다. 니은 읽어볼까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은 같다가 옳은 말입니다. 옳은 말인데요. 뉴턴 1법칙이 아니라 2법칙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데 이 그림은 1법칙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래서 니은이 틀린 보기가 됩니다. 진도 수업 때 뉴턴 1, 2, 3법칙의 구분 방법들을 제가 정리해서 설명을 해줬고요. 그리고 문제 풀 때도 많이 얘기를 했었고 집 볼 때도 강조해 줬었거든요. 그리고 또 디귿 보기도 조금 어려운 거였는데요. 안전띠가 관성에 의해 작동하는 원리를 쉽게 알기 어려운데요. 교과서에 이 그림이 있습니다. 비상교과에서만 있는 건데요. 교과서에 작동 원리가 설명되어 있어서 집 볼 때 짚어주었던 내용입니다. 배점이 좀 낮지만 좀 어려운 문제였고요. 오답률이 좀 높았을 겁니다. 이 문제를 3으로 써서 혹시 틀렸다면 아마 직보 자료를 잘 못 본, 잘 수업들 듣지 못한 그런 경우일 것 같습니다. 다음은 3번 물리 문제고요. 3.6점 배점의 난이도 상 어려운 문제입니다.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시간, 낙하거리, 속도에 대해서 이해 및 계산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학원에서는 1회차 수업 후에 복습 문제 숙제를 통해서 매주 스텝 바이 스텝 어려워지는 문제를 숙제로 내주고 문제풀이 또한 해주면서 어려운 고사 문제까지 학습을 했습니다. 이 문제 또한 거의 매주 반복되어 숙제로 나갔던 유형이었고요.
이 문제를 틀렸다면 아마 학원 문제풀이랑 복수 문제집제를 눈으로만 보고 본인 손으로 직접 풀어보는데 좀 소홀히 한 경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요 2번도 요 바로 위에 2번도 얘랑 거의 유사한 문제인데 그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였고요. 학원 문제풀이와 복수 문제집제를 눈으로만 보고 손으로 푸는 걸 좀 소홀히 했다면 아마 틀릴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다음 4번 보겠습니다. 물리 3.1점 몇 점의 난이도 상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문항 모습 보겠습니다. 등속 원운동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이은 보기가요. B는 등가 속도 운동을 한다가 매우 어려운 보기였는데요. 안 어려워 보이지만 좀 어려운 보기였습니다. 물리에서는 등가 속도 운동과 등임 운동이 같은 말이라고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했었고요. 힘은 벡터라서 크기와 방향이 모두 일치해야 같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인공위성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일정하지만 매 순간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인공위성은 등임 운동이 아니라서 등가 속동이 아니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학생들한테. 진도 수업 때 그리고 문제풀이 수업과 직보 수업 때 매우 강조한 내용이었고요. 배점은 좀 낮지만 이것도 오답률이 높았을 겁니다. 아마 제 직보 내용을 그리고 제 진도 나갈 때 그 내용을 기억을 못했다면 오답률이 매우 틀리기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혹시 3으로 써서 틀렸다면 진도 수업, 문풀 수업, 직보 수업을 잘 듣지 못한 다 얘기했던 거였거든요. 그런 경우일 겁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물리 3.6 배점에 요거는 운동량 충격량 문제였습니다. 난이도 상 문제였고요. 자, 읽어볼게요. 운동량 보존 법칙에 대한 계산 문제였습니다. 2회차 수업 후에 복습 문제로 매주 반복되어 숙제로 나갔던 유형이었고요. 이 5번 문제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제 5번도 운동량 충격량 문제였거든요. 이 문제를 틀렸다면 학원 풀이와 문제풀이와 복습 문제 숙제를 눈으로만 보고 본인 손으로 직접 풀어보는데 소홀히 한 경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틀렸다면 이런 경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 7번 보겠습니다. 7번은 3.6점 배점에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7번 문제가 상대 속도가 나오는 문제였거든요. 문항 분석 보겠습니다. 운동량 보존 법칙에 대한 계산 문제였습니다. 상대 속도의 개념이 들어갔기 때문에 운동량 보존 법칙 5번, 6번 다 운동량 보존 법칙 문제였거든요. 5번, 6번 문제보다 많이 어려웠습니다. 2021년 9월 평가원 고3 물리원 18번 문제. 평가원의 고3 18, 19, 20은 진짜 어려운 문제거든요. 화학도 되게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물리도 18, 19, 20 진짜 어려운 문제고요. 그거랑 똑같은 문제 그림 보시면 똑같습니다. 문제 똑같은 문제가 나왔고요. 연습 문제 구해서 숙제를 한번 나갔었습니다. 그림을 포함한 자세한 해설을 이렇게 써줬습니다. 이거에 제가 이렇게만 주면 학생들이 풀기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해설지를 평가원에서 나온 해설이 아니고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가 그림을 다시 그려서 1초일 때 상황, 요게 1초일 때 0과 1초일 때 상황, 3초일 때 상황, 요 내용들을 1초, 3초에 대해서 뭐 3초 이후에 대해서 그림으로도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제가 다 적어서 해설지 만들어서 주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풀었어야지만 아마 풀 수 있는 아주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연습 문제 구해서 숙제로 나갔었고 그림을 포함한 자세한 해설을 써줬었습니다. 이번에 운동량 단원에서 어려운 문제가 나올 것 같아서 직보 때도 비슷한 유형의 연습 8회 네 문제를 좀 꼭 풀어보라고 강조를 했었는데요. 요 고1 학생들이 풀어내기에는 정말 어려운 문제였기 때문에 정답을 고르기 힘든 고난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연습 9회에 있는 이 문제를 직접 풀어봤거나 아니면 이걸 못 풀었어도 마지막에 시험 뒤에 가서 숙제가 많이 밀려서 못 풀었어도 연습 8회도 또 이와 유사한 문제가 비슷한 문제가 또 4개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풀어봤다면 아마 풀 수 있는 많이 어려운 문제였어요. 이 문제를 틀렸다면 연습 8회 4문제를 풀어보지 않았거나 연습 9회에 있는 이 문제를 직접 풀어보지 못한 그런 경우일 겁니다. 다음 20번 문제입니다. 생명과학 문제였고요. 3.6점 배점의 난이도 상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문항 분석 보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효소 활용에 대해서 교과서와 학습지 내용을 꼼꼼히 암기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교과서 암기는 6회차, 7회차에 두 번에 걸쳐서 교과서 가로 채우기로 숙제가 나갔었고요. 교과서 학습 내용을 모두 정리해서 중요한 내용에 굵은 글씨와 밑줄을 그어서 직보적에도 넣어줬었거든요. 근데 이게 매우 지역적 암기라서 아마 틀린 학생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직보적이 좀 많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게요. 중등부에서 워낙 많이 얘기하고 이번 시험 보기가 너무 넓었거든요. 그래서 직보적이 좀 많았어서 꼼꼼하게 읽지 않았다면, 외우지 않았다면 아마 틀릴 수 있는 좀 그런 문제였습니다. 22번 생명과학 3.7점짜리 문제였고요. 문항 분석 읽어보겠습니다. DNA의 염기들 간 상보적 관계를 이용한 IQ 테스트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최근 고2, 고3 수능 모의고사에 자주 등장하는 유형이라서 4회차 진도 수업 후에 연습 6, 8, 9, 10을 통해서 매주 반복되어 나왔던 문제였고요. 복습 문제수를 통해서 충분히 연습하지 않았으면 아니면 눈으로만 풀었다면 선생님이 풀어준 걸 그냥
넘어가고 본인 손으로 안 풀고 눈으로만 풀었다면 정답을 좀 맞추기 어려운 고난도 문제였습니다. 이걸 틀렸다면 복수 문제 숫자가 좀 충실히 안 된 그런 경우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 23번 문제 보겠습니다. 3.6점 배점의 난이도 상문제였습니다. 전사 과정에서 DNA와 RNA의 염기들 간 상보적 관계를 이용한 이것도 IQ 테스트용의 문제였는데요. 최근 고2, 고3 수능 모의고사에 이런 것도 자주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4회차 진도 수업회 연수 문제 굉장히 자주 반복되었던 유형의 문제였고요. 이것도 틀렸다면 복수 문제 숫자가 충실히 안 된 아마 그런 경우일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해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